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십시오. 북한은 한국 드라마 보다가 중학생들이 걸려도 총살하는 나라예요. 그게 나라입니까? 말이 되나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인권재단에 이사 한 명 임명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줄지어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통일부 평화그룹 실장입니다.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면 넘어갈까 봐?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그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를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정탐하죠. 오물풍선 보내죠. 또 북한이 핵개발 멈췄습니까? 우리 국민들 돈을 해킹해서 훔쳐가는 것이고 개인정보 침탈해가고 해킹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다 정보를 빼내는 것도 여전히 해킹을 통해서 매번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북한은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안보상 무장해제를 한다? 제정신입니까? 발의한 의원들 몇 면을 봤어요. 이게 정말 예를 들어 이하경 국회 부의장도 발의의원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국회 부의장이 특별히 이 폐지 법안에는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하경 의원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무장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 좌파 조직이었거든요. 그냥 좌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 조직이죠. 거기서 혁명 자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민간 그 집들을 막 털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집을 털려다가 경비원이 제지를 하니까 사실상 엄청난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강도상해로 형사처벌까지 됐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민주당에서 버젓이 공천을 여러 번 줘서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하영 의원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이름을 딱 올렸죠. 조사를 했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어요. 직접 법안까지 발의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십시오. 북한은 한국 드라마 보다가 중학생들이 걸려도 총살하는 나라예요. 그게 나라입니까? 말이 되나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인권재단에 이사 한 명 임명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줄지어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한다? 누구 좋은 일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줘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김정은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엄청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 좌파의 주류 세력이 김정은 만나는 걸 구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독재자한테 만남을 구걸합니까? 돈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800만 불 북한 인도를 위해서 줬습니까? 홍수 예방하기 위해서 묘목 주겠다라고 다 서류 꾸며놓고 실질적으로는 북한 독재자들, 북한의 고위직들 줄 고급 나무인 주송이나 금송 같은 것들 갖다 바쳤잖아요. 이하영이 한 짓 아닙니까? 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겠죠.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걸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저는 그런 정부라면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그 독재자인 김정은 손에 그냥 맡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요. 진짜. 이 법안을 내놨다는 얘기는 민주당 스타일로 언제든지 김정은과 짜고
김정은 오더 받아서 뒤에서 다 얘기돼서 북한과의 평화협상 같은 것을 매개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